여성 및 청년 회원 관련 정책 발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캠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찾아주신 내빈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기 요번에도 저번이랑 다르게 그 젊은 치유를 위한 정책 아니면 여성 치유를 위한 정책 등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저희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잘 들으시고 도움 말씀 주시고 또 저희가 적극 반영할 일이 있으면 반영해서 점점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 정책을 최유성 부회장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내용 중에서 그 기업형 불법 저수가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모든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과연 불법이라는 의미가 무조건 38만 원이면 불법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어떤 비급여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치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노출해서 광고하는 부분을 좀 어떤 불법화하면은 그런 법률적으로 좀 제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 저희 캠프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는 제안안 드리신 거는 이제 SNS 상설 신고 센터라든지 신고 포상제인데 이런 개념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어떤 치과가 어떤 불법적인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주위에서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원장님들 중에서 조금 열정적인 분들이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제안을 해주고 또 저희 이제 협회에 보면은 상근 그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포맷을 정해서 거기다 놓고 계속적으로 어떤 고발을 한다든지 그 부분이 이제 신고 포상제인데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페널티를 기소까지는 안 하더라도 벌금 정도가 나오면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급여 수가라 이제 현재 판결도 나왔는데 비급여 수가 공개 때문에 사실은 초저수가 치과도 등장하고 가격 비교 어플도 나오고 그럼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보험 임플란트의 수가 자체가 또 이렇게 하락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또 많은 또 우리 동료 회원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게 다 같이 연관된 문제라는 걸 좀 많이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보험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치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라든지 무치약 환자에 대한 어떤 임플란트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2개에서 4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전략적이고 어쩌면 더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저수가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비급여 쪽 저수가도 있지만 또 건강보험 저수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매년 매번 선거 때마다 해결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만의 주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수가협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의료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무모하다고 평가가 되기는 했지만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이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어떤 꼭 그런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우리의 수가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한 제도가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국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술 마셔야 되니까고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청년 원래 사실 제가 여성 문제를 좀 여성 회원들 그것을 좀 하고 싶었어요. 비주얼 순이시기 때문에 여성은 우리 정 회장님께 맡겨드리고 일단 부실 외국 수련자 많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지금 전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하고 수련 인정을 해주는 무슨 뭐 소송을 좀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취업 의견을 분명하게 꼭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국 그 수련자 인정 지침을 새로 개정을 해서 저희에 맞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치과의사협법은 저희를 꼭 통과해야만이 법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치과의사 치과의원 임상 연수제도를 좀 실시할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년 800명 정도의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가운데 450명 정도가 전공의가 한 250명 되고요. 공중보건이 한 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즉시 개업하시는 분들이 한 35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신규 개업이들이 곧바로 개원가에 바로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로 대부분 바로 가시게 되는 분들이 이 치과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저수가로 고용이 되고 또 저수가이다 보니 신규로 나오신 이 치과 의사들이 이게 박리담회하는 이 저수가 치과로 흡수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취업에서 신규 개업인들, 신규 취업을 위해서 어떤 개원 환경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임상 연수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인을 위촉하고 연수를 모집을 해서 각 치과에다가 일정 우리 연수 지금 하시는 이런 지금 학생인데 개업을 하시는 그 치과 의사지만 이런 분들의 숙간 어느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떤 치과에 도움도 되고 그 치과에 가서 대접도 좀 받고 임상 연수 과정을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꼭 한 명 이사가 필요합니다. 저희한테는 청년 정책 이사를 꼭 임명을 해서 그쪽 담당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한테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공약을 내고 또 지속적으로 이 공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안을 내주고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선거 전에 공약으로만 말씀을 드려놓고 이게 또 역시 그냥 끝나는 공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여성 평등에 대한 것을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주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사가 협회 내에 상설로 존재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진짜로 뭘 원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성 정책이사 신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불법 네트워크 치과나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것들은 그렇게 절도 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끊임없이 동의하게 항상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고 이런 것보다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치주는 좀 올랐다지만 발치나 엔도나 모든 수가들이 현실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현실화라는 게 메디칼이 기본적으로 뭐 평균 제가 보기에는 수학과나 3,000 하지만
2천씩 보험료를 받는다. 우리도 비급여가 있긴 하지만 목표를 막 1,500, 2,000 정도 이렇게 하려면 기본 진로에 대한 보험수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힘든데 과연 그게 아직 불가능한 건가? 그리고 협회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제 제안을 해왔는데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런 공약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야만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 치과의 진짜 8, 90%의 경영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공약사항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자율중개권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전에 저희 몇 개 시도 지구에서 그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을 알아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서울하고 경기 같이 이렇게 진짜 대형 지구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하면은 좀 뭔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타날 표면화될 것 같은데 갑자기 코로나로 이제 다 이제 스톱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중개권이 굉장히 좀 우리가 취업에서 원하기는 하지만 이런 징계권을 줬을 때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취업에 회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감당하실 수가 있을지 제가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원회를 좀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누구를 우리 동료를 갖다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징계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운영이 힘들고 설사 그 자율중개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수가 협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행정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자료를 딱 리뷰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시스템적으로 그 SGR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 방법 자체가 이게 의료인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그러면 우리들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도 수가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 전체 파이에서 재정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의 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발치, 보전, 실주 수가를 올려서 과연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0%, 20%를 과연 의협이나 병협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없으면은 사실은 설사 김은경 회장님이 협회장이 되셔도 그거는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 이 엔도 치료를 해서 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4개, 10개 해주는 것보다 더 국민들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홍보나 공감대를 해야지 그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해주는 걸 더 고마워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엔도를 더 잘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바꾸는 어떤 장기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임기 첫 해에 어떤 치과를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요. 자율중개권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올려도 제대로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명치과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되면 치과의사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정치권이든 어디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알려서 1, 2년 안에는 안 되더라도 3년, 4년 지나면
자율징계권에 준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치과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학생치과 주치 사업을 4만 원에서 20% 인상했는데 같이 가신 부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두드리면 뭐 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 30대 집행부 때 엔도수가를 행위 근관자 측정하고 확대 근관장 확대를 한 번씩 더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제 국회의원을 잘 이렇게 치료를 직접 할 때 잘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정말로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수가를 올리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 병원가에서 현재 있는 보험 수가는 제대로 또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틀니에 그 조직면을 틀니 면을 갈아주고 하는 이렇게 조정 이게 생각보다 보험수가가 꽤 됩니다. 한 8만 원인가 7, 8만 원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거 조금 이렇게 갈아주고 환자한테 2만 5천 원을 청구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연 2번까지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안 한 게 아닌데 조직면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 8만 원을 청구해야 되는데 2번밖에 안 되니까 그건 또 뭐에다 넣어야 되는지 못 넣거든요. 그럼 뭐 무상으로 한 거로 무상 덴처 조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회에서 할 일은 2번을 3번, 4번, 5번으로 올려야 되고 또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삭감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청구를 실제로 해서 삭감이 되면 또 다시 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회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개인 로컬에서 덴처 조정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보다 오히려 서너 번, 뭐 한 10번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실제 있는 사례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험수가를 좀 늘려가면 좀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국제이사도 둘이었던 적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 수를 정책이사가 정말로 이제 여성 정책이사 여성이면서 여성 정책도 할 수 있고 기존 정책도 정책연구원에서 훌륭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같이 두 분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조정해서 두 분을 임명해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있을 것 같은 충분히 지금 임원 수는 늘리지는 못하고요. 지금 있는 기존 임원 수에서 그렇게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성 정책 이사를 신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치과 의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변해서 그때 또 생기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거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근데 회비 학도율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 고정비는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사업비가 이거는 예산입니다. 그 실지출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 옛날 10몇 년 전에 30억이었다가 제가 3년 전에 2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업비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회비 납부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치과 의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기존에 회비를 내므로써 어떤 없는 이익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치카오 114 저번처럼 위치 기반 긴급 인력 지원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회원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정보통신 쪽에서도 기존의 회원분들은 돈을 안 받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까 저희 정책에 오늘 나왔나요? 저기 여성 치의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진학에 대한 어떤 그걸 할 때도 회원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회비를 내므로써 어떤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회비가 아깝지 않구나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반상금 제도는 원래 제 소신이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그거 공약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반상근제를 통해서 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네 반상근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국제라던가 국제 치무 그 다음에 보험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네. 홍보 말고 문제가 중요했죠. 예 그런 쪽으로는 지금 그쪽으로는 이제 집행부가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는 반상근이라던가 어떤 그걸 함으로써 할 수 있어서 이제 계속 자기의 협회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상근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반상근 하시는 분이 꼭 있어야 협회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협회에 가입을 안 할까요? 돈이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할까요? 그것도 있죠. 낸 돈에 비해서 받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협회 가입 안 하죠. 그 얘기는 달리 생각하면 뭔가를 해줘야 가입률이 높아지겠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사실 저희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치과의사 인트라넷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내놓은 공약 중에 치과의사 인트라넷이 형성이 되면 돈이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가입을 안 한다 그러면 돈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받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치과의사 그룹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최상위층의 소비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 협회비도 확 줄일 수 있고 잘하면 또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트라넷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치과 의사 인트라넷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숫자가 많을수록 이 인트라넷은 힘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의료인 인터넷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형성을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는 똑같은 그 물건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수익을 창출하고 지출을 줄이면 그러면 이제 그 이익이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서서히 바꿔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저는 치과의사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기업 불법 저수가 치과 해결입니다. 저수가 치과 해결은 저수가는 불법이 아니죠, 그죠? 저수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왜 기업형 불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냐면 저수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위임 진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인트를 이 위임 진료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최혜성 의장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해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저수가를 하면서 위임 진료를 하는 병원들을 찾아서 그런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협회가 움직여준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협의회 전공의 협의회 주성우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협의회에서 후보님께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법원의 2년 수련 외국 수련자 불인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의 외국 수련자를 개정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 수련자가 수련받은 국가의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2.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수련병원 및 전속지도 전문의에 대해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 외국 수련자 소송에 대한 취업 참가의 건 전공의 협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진행하는 외국 수련자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에 취업이 모두 참가를 하거나 대의원 총회의 중의를 담아 2년간 외국에서 수련받은 사람의 인정은 불가하다라는 공식 의견을 대법원에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업의 의견 개진은 소송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대법원 판결인 만큼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중요한 소송이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주셨고요. 후보님 말씀드린 게 전공의 협의회가 22년에 대의원 총회에서 제기한 2년 외국 수련자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집행부가 된다면 이 의견을 제출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꼭 저 질의서 온지 몰랐고요. 말했는데 질의서가 와 있네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 외국 수련자 인정 지침을
분명히 개정해서 분명히 확실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선생님들은 4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문제가 됐던 분은 이제 일본인가에서 했는데 2년 과정을 거쳤는데 1년은 한국에 있었던 걸로 이제 출입국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건 정말 불공정한 사례이고 우리나라 전공이 수련한 그 시간에 준해서 받은 이렇게 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동등한 과정을 겪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일정한 자격 시험을 보고 이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는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보조 참가 및 이 변호사 비용 그거를 1,500만 원인가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거는 작년 제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차 그 기자간담 회의에서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내건 부분 중에 약간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병원 치과를 이제 운영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의들은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계신 일반과 의사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 이런데 한 일주일에 한 2, 3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서 수익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두세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원에 이렇게 근무하시고 자기 병원이 이제 적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무슨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예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정의학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에 리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진료를 좀 편히 하시고 또 나이가 많이 들으셔도 그런 진료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진료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치과 저희들은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병원들이 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병원을 이제 개인 자기 병원을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쉬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 요양병원의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법적 규제,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병원 같은 데는 치과가 반드시 있어야 허가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양병원도 그런 허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 허가 조건에 치과의 부분을 좀 강력히 어필을 해서 요양병원의 허가 조건에 치과를 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캠프에서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4분 김민겸 해결 캠프의 정책 발표 및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분들 그리고 여러 우리 치과계 회원 내빈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셨듯이 이 정책이 유익하고 분명히 해결하는데 큰 훌륭함은 그것을 넘어서 지난번하고 오늘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더 느낀 것은 이 회장, 부회장 후보님들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또 정책 제안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감히 제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 집행부에 제가 생각했던 회원 고충처리위원회를 제가 제안해서 처음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어받은 이런 집행부가 분명 우리에게 해결 캠프를 넘어서 우리 회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회원 행복 캠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항상 말씀드리듯이 회무 능력은 물론이고 인성이 훌륭한 이분들이 진정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에 감히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제 정책 발표회는 두 번으로 끝내게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협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습니다.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4번 꼭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끝에 계신 분 이쪽. 우리 여기저기들 얼굴이 다 안 걸려? 나만 걸려? 됐어. 위로 올려. 나는 안 걸리지. 이렇게 띄우네. 더 숙여. 잘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다들